제가 급수를 TAT 2급으로 실행했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메뉴가 좀 늘어나 있는데 관계없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지리산 생수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최신 기출 문제 45회에 실무 수행 같이 해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론 풀이할 때 제가 이 영세율 사업자 과세표준 신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네,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여기 보시면 영세라는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은 여기에, 그 다음에 직접 수출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죠. 6번에 여기다가 과세표준을 기록해서 신고기관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세액란은 이렇게 100분의 0이기 때문에 세액란은 아예 메꿔져 있죠. 세액은 없어요. 그러나 과세표준은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세율 사업자도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 하는 거죠.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영세율 사업자, 영세율이니까 무슨 뭘 신고하겠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해야 되고, 또한 신고해야만이 매출세액은 0원이겠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라든가 상품을 매입한 것들,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서 매입을 했다. 그러면 여기 10번에 기록해가지고 여기 있는 세금 공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율로 얼마치를 팔았다, 이것도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실무수행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자, 우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오늘 출제된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는 챙겨 보시고 문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리산 생수는 청량 음료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이구나, 이거 딱 체크해 두시고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실무 수행 유의사항 당연히 다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제가 아마 유형상사 할 때인가요? 제가 요거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 10점 출제가 되었는데요.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는 여기에서 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이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오른쪽에 자료 설명을 보시면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교부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다. 자, 사업장 이전, 주소 바꿔야 되겠죠. 국세환급금 계좌 신규 등록했다. 요 두 개는 꼭 챙겨야 되겠네요. 자,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금 계좌는 이렇게 된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이거 우편번호 검색하지 말고 주소란에다 이거 직접 타자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직접 타자가 우편번호 검색보다 좀 빠릅니다, 타이핑이. 그래서 주소하고 국세환급금 계좌 입력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회사 등록 메뉴에 가야 되죠.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여기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 주소를 바꿔서 입력합니다. 강남구 강남대로로.
도곡동은 밑에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국세 환급금 계좌는 여기 18번에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여기 물음표 눌러서 검색하시고 지점은 직접 타자하시고 계좌번호도 직접 타자하시고 네. 어느 게 없어요? 거래처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문제를 보세요. 회사 등록. 우리 회사 지금 지리산 생수가 이사를 했다. 예. 회사 등록에서 하시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주소 타이핑 해주시고 국세 환급금 계좌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등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거래처 등록에서 그 거래처를 찾아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에서 해야 됩니다. 3점짜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 수정하라 하는 문제잖아요. 네, 여기서 전기분이라고 그래서 여기 갑자기 이걸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전기는 바로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 여기는 단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간을 보시면 단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기분 손익계산서니까 이쪽을 보고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바꿔주셔야 돼. 네. 주민 그러니까 우편번호 검색을 하면 자동으로 바뀌는데 주소를 타자했을 때는 안 바뀝니다. 네, 세무서 여러분 이거 안 바꾸면 안 돼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사업장 주소를 우편번호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업장 세무서하고 지방세 법정 코드에 있는 그 구청이 자동으로 바뀌는데요. 주소를 타자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밑에 13번이나 14번이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여기를 보니까 그걸 안 바꿨네요. 역삼세무서에서 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음표 누르셔가지고 역삼 바꿔주셔야 돼요. 깜빡했네요. 자, 역삼 검색하시면 되죠? 네. 선생님. 네. 그럼 이거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고 그랬는데 네. 그냥 우편번호로 찾아도 되는 거죠? 뭐 찾아도 돼요. 네. 찾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편번호는 채점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시오 하는 말은 이 우편번호는 채점을 안 하겠습니다. 주소만 타자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편번호 그냥 놔둬버려도 되고요. 스페이스바로 지워도 되고 아니면 나는 우편번호 검색을 할 거야 하면 해도 상관없어요. 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간혹 시험장에 따라서는 어떤 시험장에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된 PC로 시험을 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편번호 검색을 아예 못하죠. 그 시험장에서는 인터넷을 절단시켜가지고 뭐 부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걱정되니까 인터넷을 떼어놓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저기 뭡니까 이 대면 시험이 없어지고 전부 비대면으로 가니까 인터넷을 끊어놓을 수가 없죠. 선생님 그러면 이거 실제 시험에서 세무서하고 지방세 법정부 코드를 안 바꾸면 감점이에요? 이거는 지금 지방세 법정 코드는 처음부터 비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반영이 안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장 세무서는 아까 서대문 세무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밑에 역삼 세무서가 발행을 했거든요. 이거는 안 바꾸면 감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안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평가 문제에서 변경 내용을 수정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주소하고 지금 우리는 거기서 주소하고 밑에 국세청 환급금 계좌만 생각을 했지만 주소가 서대문에서 강남으로 이사했으면 관할 세무서도 바뀐다 이걸 생각을 미처 못했네요. 바꿔줘야 맞습니다. 네. 안 바꿔주면 아마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면 이제 손익계산서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끔 가다가 여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해라 하니까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요걸로 맞추느라고 애를 쓰다가 포기하는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에서 주어진 손익계산서는 이미 전기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단기가 전기예요. 단기가. 그래서 이 줄에 있는 걸 참고하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맞춰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러분 아시죠?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여기 오른쪽에 여기 12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맞을 때까지 고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쭉 맞춰 내려오면서 자, 매출액 상품 매출은 맞았고 매출 원가도 맞았고 급여부터 쭉 내려가 보세요. 여비교통비가 틀렸네요. 고쳐서 새로 입력하면 됩니다. 법인세가 빠졌네요. 맨 밑에 법인세. 자, 법인세 고치고 나서 당기순이익 한번 확인해 봤더니 97920 아직 안 맞았네? 어디가 제가 여러분 여비교통비하고 법인세 말고 어느 게 또 틀렸어요? 이자 수익이요. 이자 수익. 오, 이게 320이군요. 예, 이자 수익 고치세요. 자, 그랬더니 당기순이익 97920. 예,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꼼꼼히 고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또 하나 했고요.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다 고쳐진 거로 판단하시면 돼요. 다음 336페이지로 넘어가서 거래처별 초기이월이라는 문제 보겠습니다. 4점짜리죠. 먼저 미지급금 명세서. 자, 미지급금부터 초기이월 하시면 돼요. 거래처 초기이월 메뉴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거래처별 초기이월. 딱 클릭하시고 미지급금이 부채니까 요 밑에 쪽에 있겠네요. 자, 오른쪽이 호환하죠? 오른쪽에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거래처가 경은전자, 경은을 검색하세요. 엔터 치고 적요는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금액만 200만원 입력하세요. 또 여기 더블 클릭 해가지고 나영상사 검색을 하고 1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입력했으면 밑에 차액이 0 나오는가를 확인해 주시고요. 장기차입금 명세서. 자, 장기차입금 293번 여기 클릭하시면 오른쪽이 이렇게 비활성화 되어 있는 계정은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장기차입금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거래처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 더블 클릭해서 가연물산. 만기일은 거기 저교에 있나 봐요. 2027 0831. 차입금 번호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건 입력하지 마시고 금액은 850만 원. 차입금 구분을 거래처로 바꿔주세요. 차입처에다가 거래처. 최초 차입일도 바꿔주세요. 최초 차입일 2021 0831. 네, 있는 데이터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코드 더블 클릭을 해서 초롱 검색해 주시고 만기일자 저교에 있습니다. 2027 0930. 차입금 번호는 없죠. 금액은 350만원. 일시상환으로 해놓으시고 차입처는 여기는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최초 차입일 고쳐주세요. 최초 차입일 2021 0930. 네, 여기까지 하시고 나서 밑에 차익이 0 나오는가 역시 보셔야 되고요. 다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 처음에 꺼내놨던 요 화면으로 나타나고요. 여기에 여기 거래처 가연물산과 초롱유통이 입력이 되어 있고 역시 밑에 차익이 0 떨어져 있게 됩니다. 자, 이게 4점짜리죠. 그래서 3점, 3점, 4점. 그래서 기초정보관리 문제가 6월달까지 10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10점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자 기초정보관리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맨 뒤로 가는데 맨 뒤에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 346페이지 보세요. 맨 뒤에 문제가 346페이지에 있는데 요게 또 굉장히 쉬워요. 요 문제가 회계 정보 분석 문제 8점. 방금 10점짜리도 쉬웠잖아요. 3개 하는 거. 무난하게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 이것 또한 무난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하는 문제잖아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라. 네. 굉장히 쉬워요, 이거. 네,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기간은 1월부터 3월이죠. 1월부터 3월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그러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질문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오른 것은 자 매입세액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분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 11번에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으로 물어봤으니까 여기 125만원이 답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2번에 답이 있네요. 125만원 체크해 두었다가 답안 작성에다가 여러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손익계산서 조회하라 하는 문제잖아요. 네, 3월 31일 걸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손익계산서를 열면 되죠. 네,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있습니다. 3월로 검색하시면 돼요. 질문이 뭐냐면은 기말
3월 31일 현재 기말 상품 재고액이 2,5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자, 매출 총이익 지금 기말 여기 저 매출 원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출 총이익이니까 이건 의미 없고 새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다가 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기초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그런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 책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2,5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매출 원가거든요. 그래서 매출 원가를 구한 다음에 요 매출액에서 빼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기를 잡고 기초 상품 재고액 7000000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액 106 847 000 그다음에 빼기 이 문제에서 준 이 기말 상품 재고액 2,500만 원을 뺍니다. 25 000 000 그러면 여기 매출 원가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151 847 000이 나와요.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여기 매출액에서 빼주면 돼요. 자, 빼기 232 200 000 80 853 000이 나오네요. 여기 매출 원가가 이 자리에 갈 것이 80 353 000이다. 지금 이 문제는 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하는 거죠. 3번에 답이 있네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매출 원가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매출 원가 공식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매출 원가 공식 기초 더하기 단기 상품 매입 빼기 기말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기초 상품 재고액을 말하는 거고요. 매입이라는 것은 여기 두 번째에 있는 단기 상품 매입액을 의미하고요. 기말 하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입니다. 그래서 기초에다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라는 것은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매출 원가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가지고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했더니 151 847 000이 없고요. 네, 거기에서 여기 매출액하고 비교해가지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매출 총이익이죠. 계산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 하나당 4점씩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맞추고 다시 일반전표 입력 문제로 오시면 좋아요. 337페이지로. 네, 그 비대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화면을 밑으로 내렸다 올렸다 이게 더 오히려 귀찮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비대면 시험 보시는 분들은 그냥 차례대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장에 가서 대면 시험 보는 분들은 시험지로 나오니까 시험지 막 뒤집었다 놔봤다 이건 여러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험지로 보시는 분은 이게 쉬운 거부터 골라서 척척 하는 거 괜찮고 이게 이제 비대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전부 시험지를 스크롤을 해야 되니까 쭉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위로 막 올라오고 여기에 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대면은 그냥 차례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환경이 계속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하는 요령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요령을 펴야 됩니다. 자, 이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 가보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짜리 AT 시험에서 지금 거래자료 입력 문제라는 것은
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이라는 문제입니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나눠줄 일회용 마스크를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출금 전표로 일반 전표에 쓰면 되겠고요.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한다. 1번 거래자료 입력하라. 이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고요. 2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 여기 평가 문제의 순서대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영수증을 받았는데 3만원 초과 거래는 원래 영수증 받는 게 아니죠. 3만원 초과 거래는 적격 증빙을 받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두 개예요. 자, 먼저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출금 전표 써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여기 날짜를 영수증에 있는 날짜 써야 되겠습니다. 7월 2일. 구분은 1번 출금. 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샀어요. 그럼 무슨 비용 처리하는 게 좋아요? 예,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800번 때 복리후생비 쓰세요. 811번. 자, 비용은 거래처 적용 채점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시고 10만 5천 원 105 플러스 이렇게 하면 1번 끝났어요. 다음에 2번 문제는 영수증 수취명세서라는 양식은 여기 결산 재무제표 안에 있어요. 네,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우리 탭이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2번, 1번. 여기 2번에다 쭉 작성하고 1번에 가서 넘어왔는지 보고 나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거래일자 20220702. 상호는 건강약국. 성명은 한건. 사업장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6 그리고 도곡동 다르다고 사업자 번호 11135 1652 거래 금액은 105 플러스. 자, 구분해서 보시면은 15번부터 35번까지 말이죠. 금융보험, 농어민과의 거래, 국가와의 거래, 사업의 양도, 공매, 경매, 오른쪽에 부동산 구입, 택시, 간주, 임대료, 송금 명세서, 제출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약국에서 마스크 구입과 관련된 구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비워두시는데 그냥 엔터로 지나가면 되고요. 구분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계정 코드는 811번 썼죠. 아까 복리후생비. 그리고 재교에다가는 여기다가 일회용 마스크 구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고 넘어왔는가를 보셔라 이거예요. 자료가 넘어왔느냐. 그래서 명세서 제출 대상이라는 것은 2% 가산세가 해당되는 것이고, 명세서 제출 제외라고 되어 있는 것에 집계가 되는 것은 우리가 아까 구분에다 입력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쪽으로 집계가 되는데, 여기는 가산세가 해당되지 않는 영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탭을 닫으면서 저장을 꼭 해야 됩니다. 영수증 수취 명세서 탭을 닫으면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서 닫아주셔야 된다.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하나의 시험에서 2개, 3개 문제를 내지 않아요. 딱 하나만 내기 때문에 입력을 쭉 하고 나서 바로 닫아놔 버리세요. 다음에 쓸 일이 없어요. 시험 문제 딱 하나 나오니까. 그러나 일반 전표 입력은 어떻습니까? 계속 작성을 하니까 이걸 닫았다 또 열고 그럴 필요 없죠. 열어놓고 계속 쓰시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발행어음의 만기결제라고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1과 2가 있어요. 자료설명. 주식회사 세린유통에 지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습니다. 라는 문제죠. 당좌예금 계정 과목 하나 나오죠. 지급한 어음, 지급어음이죠.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니까 지급어음.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해야 되겠죠. 1번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시켜라. 이거는 이제 지급어음을 F3 눌러가지고 자금 관리를 해야 하는 그 작업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 먼저 분계가 머리 떠오르시나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다. 발행할 때는 지급어음 대변에 기록하지만 만기가 된다 그러면 지급어음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변의 지급어음. 대변은 당좌예금. 맞죠? 예. 당좌예금에서 돈이 인출됐다 이런 얘기예요. 찾으신 금액에 1,000만 원 찍혀있잖아요.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가능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날짜는 당좌예금 계좌에 날짜가 나와 있어요. 거래일이라는 게 여기에. 그래서 7월 20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7월 20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의 지급어음 252번인데요. 이건 거래처를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네, 세린유통 적용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대변의 당좌예금 102번 이것도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넣어야 되죠. 국민 당좌 98010 1,000만 원 이렇게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이죠.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고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죠. 그래서 지급어음 차변은 부채 감소요. 당좌예금 대변에 기록하는 것은 자산 감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급어음줄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야죠. F3 누르면 아래에 이와 같이 지급어음 관리라는 창이 나온다 이거죠. 예, 만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자, 만기라는 건 결제예요. 결제. 그래서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찾으면 됩니다.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시면 7월 20일이 만기인 어음이 딱 검색이 돼요. 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선택. 네, 어음 번호 선택되었죠? 엔터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더 이상 입력할 것이 없게 됩니다. 지급어음 만기 시 자금 관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입력한 내용 여기 적용란에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예,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보이네요. 자, 자료 설명을 보세요. 거래처 직원과 식사. 접대비죠. 예.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식사 대금을 결제 후 받은 체크카드 매출 전표이다.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대변이 보통예금이다 이 말입니다. 카드는 미지급금이었는데 왜 보통예금이냐? 신용카드는 미지급금이 맞아요. 네, 한 달간 우리가
카드사한테 외상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체크카드 여러분 아시죠? 예. 잔액이 있는 통장에서 돈이 인출되는 게 체크카드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이거 체크카드는 그냥 보통 예금이 됩니다. 거래처는 신한은행으로 해야 돼요. 자,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이유 아시겠죠? 여기 있는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전표에 그냥 입력하는 겁니다. 자, 카드에 있는 날짜 확인하시니까 8월 3일이네요. 월도 바꿔주세요. 8월 3일로 고칩니다. 자, 3번 차변의 접대비 813번 쭉 거래처 적용 생략해도 되지요. 금액은 13만 2천원을 입력해야 돼요. 대변은 보통예금 103번, 은행은 신한은행 보통, 적용 그냥 지나가시고 13만 2천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체크카드 대변에 보통예금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했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거래처는 카드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따라 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이렇게 돼 있죠. 출장비 정산서가 있네요. 이거 해본 적 있죠 우리가. 자, 밑에 자료 설명을 보세요. 출장을 마친 직원의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8월 13일 거래를 확인한 후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왜 확인해라 그랬냐면 보니까 지금 여기 정휴겸 차장이 대전에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숙박비하고 교통비 이거 전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50만 원을 쓰고 왔어요. 더해보니 아니 45만 원을 쓰고 왔네요. 여비 교통비로. 그런데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8월 13일 날 얼마 가지고 갔는지 조회해서 처리해라 이래. 자, 일반전표에 8월 13일 입력을 해볼까요? 자, 정휘겸 앞으로 가지급금으로 출금전표 잡혀있죠? 50만원. 그러니까 오늘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되니까 차변의 가지급금을 이제 오늘은 대변의 가지급금 거래처 정의겸으로 처리를 해주고 차변은 여비교통비로 잡으면 됩니다. 자, 오늘 날짜로 다시 날짜 바꿔주시고, 자, 오늘 날짜라는 건 8월 16일입니다. 8월 16일로 날짜 고쳐야 되고요. 대변의 가지급금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거래처 김휘, 김휘가 아니고 정휘. 네,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123번. 금액 아까 50만 원 확인했죠? 차변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는 거래처와 적용 생략하니까 방향제로 지나가시고 45만 원이었죠? 45만 원. 자, 또 차변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변이 현금이 되겠습니다. 101번 현금 5만원 받았다. 회사가 현금을 받으면 차변의 현금이죠. 이런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급금 거래처 놓치면 안 됩니다. 123번 정휘겸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네, 가지급금 정리 분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쉬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쳤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